자, 주택과 우리 상가 쪽도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민법도 한 문제, 우리 상가 건물도 법령 실무 쪽에서도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주택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재정한 목적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주택만 있었다. 그러면 주택만 보호할 거냐, 상가는 보호 안 해줄 거냐. 자, 그런 측면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상가 건물도 보호를 해주려고 여기는 주거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경제 생활 장사니까 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법을 또 제정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임차인에게 강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불쌍한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겠다. 그럼 임대인은 안중에도 없다. 집주인은 건물주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 사용은 적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총 5년은 보장되지만 하여튼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이 법 자체를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정말로 나중에 총 5년 보장을 해도 9% 넘어서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호가 안 된다. 왜요? 금액이 크니까. 크다 보니까 적용 안 해줘도 괜찮다. 살만하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적용을 안 해준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서울은 4억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야, 그 다음 이제 지역 구분에서 정말 이렇게 서울은 이제 3억에서 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 요게 이제 환산 계수입니다. 우리 중개보호소에도 100 아니면 70이었습니다. 그렇게 곱해서 합쳐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용금액. 그래서 3억이었던 거 4억. 처음에는 2억 1천, 그 다음에 2억, 그 다음에 6천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2억 4천에서 2억 6천, 그리고 3억에서 4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이제 3억 됐고요. 4억 3억, 그리고 2억 4천 현재는 그리고 1억 8천만 원까지 적용. 그리고 2010년도 그리고 2014년 전까지는 바로 3억이나 2억 5천이나 1억 8천이나 1억 5천이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금액 위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변제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건물의 인도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업은 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영업은 안 하면서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영업 안 하는 거는 금방 눈에 보이게입니다. 가면은 영업 안 하고 문 닫고 있다입니다. 계속 찍어놓으면 그게 바로 이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 해결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은 다른 담보 물권자 그 누구보다도 국세보다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빠르다. 일부를 안 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살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살 방지금을 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주택이었습니다. 주택도 이제 3분의 1을 이었다가 2분의 1로 여기는 달라졌으니까요. 여기도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둘 다 얼마다 2분의 1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하고 꼭 비교하시고요. 주택은 9,500에 3,200인데 서울은 얼마라고요? 6,500에 2,200. 금액이 1,000만 원 적구나 그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씩 뺐습니다. 5,500. 여기는 300만 원씩 빼주세요. 1,900. 그리고 광역시는 뭐를 잡았다고요? 38 광땡 그랬습니다. 화투치다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제 네 군데 지역입니다. 안산, 김포, 용인, 광주. 하여튼 광주 광역시도 들어가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들어가고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고 3,800. 3을 생각하세요. 1,300만 원 개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에 1,000만 원. 900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우선 변제권 보실까?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그래서 확정일자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 때문에 선순위한테는 꼼짝 못하고요. 후순위 물권자에게도 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채권인데 확정일자 갖춰놓으니까 물건처럼 취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있으니까 후순위 권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건물에서 최단 기간 얼마입니까? 1년. 6개월 장사하려고 했는데 잘 되면 1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잘 되면 5년까지 보장을 계속 해주겠다. 그게 바로 상가 건물 임차인을 불쌍해서 강하게 보여준다.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요. 주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입니다. 보름 만에 나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또 1년 연장됐다. 그입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1월 4일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나가라. 보증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리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올려달라. 증액 청구 그 한마디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을 다시 갱신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최단 기간 1년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임차인 쪽에서는 1년 여기서 이제 1년 보장 거기다가 또 3개월 보장까지 됩니다. 3개월 후에는 나겠다. 옆집에 더 싼 상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도 1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 없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묵시적 갱신 서로 불만 없으니까 1년으로 갱신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불안정하고 딱 질세 1년으로 연장된 거야. 아무 소리 말어. 저기입니다. 대신에 세입자는 3개월 주장도 되니까요.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나간다. 주택도 3개월, 여기도 3개월, 3개월 만에 나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상가 건물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들어왔고 권리금 비싸게 줬을 거고요. 인테리어도 아주 심하게 놨습니다. 총 5년 정도는 장사를 해야죠. 그래야 본전도 법적외입니다. 그런 추이 때문에 총 5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꼭 전체 기간이지 그리고 총 기간이지 또 새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세입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도 월세 등이 밀리지 않게 얘기를 잘 해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외도 주의하시고요. 상가 건물에서 이익이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은 이익인데 상가는 3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부당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공탁이 아니라 제공해 준다고 합의를 봤을 때 합의가 됐으니까 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합의해놓고 못 받는다. 그 소리 하면 한 집 갖고 딴 말한다. 손 뒤집는다. 입니다. 안 된다.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부나 일부를 뭐 전대하거나 그리고 그냥 파손은 중대한이지 그냥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뺀다고 합니다. 멸치돼서 건물 기능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나갈래요. 주의하실 게 전부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5층에서 2층만 안 된다는 겁니다. 1, 2층만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한 4층 정도까지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철거 5층을 다 뜯어내든지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그냥 8번째 마지막에 이제 그 밖에 그냥 위반도 그냥 위반이 아니라 현저히 그리고 사유도 그냥 사유가 아니라 중대한 사유. 그 정도가 됐을 때 갱신 못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지. 낮아빠지는 거지. 무조건 그냥 못 해줘.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면 올릴 수가 있죠. 1년 지나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도 2년 이래도 1년 지나면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5%. 상가는 9%. 그것도 12%에다가 9%로 그나마 내려갔다. 그리고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너무 많이 바꿔놓으면 불쌍한 임차인 또 보고 안 되니까 연 12%. 그럼 결국에는 1,000만 원 빼주면 10만 원. 2천만 원 빼주면 20만 원, 3천만 원 빼주면 30만 원. 근데 얘보다는 여기가 더 낮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연 1.5%입니다. 4.5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더 낮을 거라는 겁니다. 요 금액만 적용해서 받아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 건물까지도 마무리를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감이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시면 주택과 상가를 각각 1차가 되건 2차가 되건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